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이야기는 캐릭터 관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짜여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작가들이 몰래 쓰는 강력한 설계도, 캐릭터 삼각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진짜 대단한 영화나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들 관계가 막 스파크가 튀고, 저 둘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작가들이 아주 치밀하게 깔아놓은 일종의 건축 설계도 같은 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모든 이야기 뒤에 숨어 있는 청사진이 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오늘의 핵심이죠. 캐릭터 파워 삼각형의 정체를 밝혀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영화 세븐을 예시로 아주 탈탈 털어볼 거고요. 심지어 비밀스러운 네 번째 인물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에 숨겨진 청사진부터 시작해볼까요? 작가들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첫 문장을 쓰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인물 관계도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철수가 영희를 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라는 캐릭터가 B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B는 또 C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꾸고 움직이게 만들지 그 영향력의 네트워크를 아주 의도적으로 짜는 거예요. 건축가가 설계도 그리듯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캐릭터 파워 삼각형입니다. 이게 바로 갈등과 드라마를 빵빵 터트리는 아주 근본적인 공식 같은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역삼각형 구조, 이걸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역삼각형,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세 개의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엔 당연히 주인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그 주인공을 방해하는 적대자, 그러니까 빌런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꼭지점, 바로 이 주인공과 적대자 둘 다와 어떻게든 엮여있는 제3의 인물, 이 셋이 만드는 구조가 바로 역삼각형의 핵심입니다. 자, 이 세 기종을 보세요. 주인공은 당연히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요. 적대자는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진짜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제3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 편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적대자랑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갈등의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아예 판을 뒤집어버리는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명의 캐릭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들을 잇는 선들입니다. 네, 관계요. 이야기의 모든 긴장감, 모든 에너지는 바로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주인공이 적대자한테 영향을 주죠? 그럼 적대자도 주인공한테 영향을 줘요. 주인공이 제3의 인물에게, 제3의 인물이 주인공에게, 적대자가 제3의 인물에게, 제3의 인물이 적대자에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화살표가 총 몇 개가 생길까요? 네, 바로 6개가 생깁니다. 이 6개의 화살표가 막 서로 얽히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갈등의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역삼각형이야말로 이야기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톱니바퀴다.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삼각형 구조 자체가 그냥 거대한 엔진이 돼서 전체 이야기를 막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론만 얘기했으니까 좀 추상적이었죠? 이제 이걸 확 와닿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명작, 영화 세븐을 가지고 이 삼각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영화 세븐은요, 진짜 이 역삼각형 구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인공이 누구죠? 은퇴를 앞둔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는 베테랑 형사 서머셋, 그리고 그와 맞서는 적대자는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마 존 도우. 그럼 이 둘 사이에 낀 제3의 인물은 바로 정의감에 불타는 다혈질 신참 형사 밀주죠. 완벽한 삼각형 구도 아닌가요?
이 세 사람이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 각자의 행동이나 생각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밀고 당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썸머셋의 그 냉소적인 태도는 밀즈의 뜨거운 열정과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리고 존 도우가 짜놓은 이 끔찍한 계획은 이 두 형사의 관계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고 결국엔 둘 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이런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플롯을 앞으로 굴려가는 겁니다. 진짜 엔진처럼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비밀스런 네 번째 인물. 방금까지 세 명이라면서 웬 네 번째 인물이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삼각형 구조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주인공, 적대자, 제3의 인물로 완벽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구조 완성된 걸까요? 이걸로 끝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삼각형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숨어있던 네 번째 인물이 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정말 놀라워요. 삼각형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 정중앙에 나타나는 거죠. 세븐에서 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밀즈 형사의 아내 트레이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남편 밀즈와 당연히 가깝죠. 또 남편을 걱정하는 서머셋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교감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존 도우의 끔찍한 계획의 최종 타겟이 되죠. 즉, 삼각형의 세 꼭지점 모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야기의 감정적인 핵이자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이야기의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하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최종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톱니바퀴 비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주인공, 적대자, 제3의 인물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라면 이 네 번째 인물은 뭘까요? 바로 그 톱니바퀴의 중심축을 꽉 잡아주는 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중심 인물이 감정적인 무게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세 명의 관계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도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단단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강력한 설계도를 딱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첫째, 주인공, 적대자, 그리고 제3의 인물로 삼각형을 만드세요. 둘째, 이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6개의 화살표를 촘촘하게 엮어주고요.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감정의 핵이들 네 번째 인물을 딱 배치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명확하죠? 이제 여러분은 작가들의 비밀 무기 하나를 알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설계도를 들이대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저 사람이 적대자구나. 그럼 제3의 인물은 누구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중심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요.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